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결혼한 지 1년차 새댁이었던 여자입니다. 왜 제가 새댁이 되었는지 새삼 너무 후회가 되네요. 이미 결론은 난 상황이긴 하지만 세상에 이런 미친 여자도 있으니 다들 조심하라고 일러주고 싶습니다. 저는 연애 2년 하고 결혼했습니다. 남편과 저 둘 다 30대고요. 동갑입니다. 직장에서 만나 사내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으며 처음에는 결혼까지 생각하지 않고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이상하다 싶을 점을 그냥 넘겼네요. 그런데 그게 제 발등을 찍을 줄 몰랐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남편이 고등학교 때 시아버지와 이혼하셨습니다. 두 분이서 사이가 항상 안 좋았고 술주정이 심했던 시아버지 덕에 두 모자는 힘들게 지내왔다고 해요. 그래서일까요? 남편과 시어머니의 관계가 유난히 돈독했습니다. 일반적인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보다 훨씬 더 끈끈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가족끼리 화목한 거라는 생각에 그냥 넘겼네요. 저희 집도 남동생이 있지만 엄마와 관계가 그렇게나 친하진 못합니다. 전 왜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했을까요? 글을 적는 지금 후회가 밀려오네요. 여튼 연애를 하던 시절에도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조금 집착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 큰 성인인 남편의 회사에 찾아와서 퇴근할 때 차로 데리고 간다던가 점심때도 근처 볼 일 있어 왔다고 하시면서 자주 오셔서 남편과 점심을 드시기도 했습니다. 그냥 혼자 살고 계시니까 심심하고 아들을 많이 사랑하시다 보나 했죠. 남편이 저와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고 시어머니께 사귀는 여자가 있다고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각각 부모님께는 비밀로 하고 만났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그 말을 하는데 뭐랄까요? 어떠한 엄청난 각오를 하는 느낌이었어요. 앞으로 엄청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지만 결혼을 해야겠다. 이런 결연함이 느껴지더군요. 그렇게 사귀는 여자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고 남편은 이틀 정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나중에 이야기하겠다고 말을 돌렸고요. 그렇게 남편과 연락이 닿았을 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사귀는 여자가 있다고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더니 알아누우셨다고 합니다. 혼자 아들 키우시면서 많이 속상하셨나 보다 했어요. 여튼 그렇게 어머니 병간호를 하느라 연차를 내고 쉬었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크게 반대하시지 않았는지 저희의 결혼은 예정대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어떤 트러블이라도 있었다면 저도 중간에 멈추기라도 했을 텐데 기가 막히게도 시어머니는 본인의 속내를 숨기고 절 대하셨고 저는 그저 몇 가지 찝찝했던 일들은 어쩌다 일어나는 일인가 보다 하고 쉽게 넘겼네요. 그런데 문제는 결혼식을 하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시어머니는 저희가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더욱더 남편에게 집착을 하셨고 정말 보기 민망한 스킨십까지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앞에 있는데도 남편의 손을 주물주물. 엄마가 아들 손 만지는 거니까 이것까지 이상하게 보면 안 되겠죠. 그런데 제가 앞에 있으면 시어머니는 무슨 제가 본처이고 자신은 사랑 듬뿍 받는 첩이라도 되는 듯 아양을 떨기 시작하셨어요. 정말 아양이라는 표현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네요. 남편 얼굴을 양손으로 쥐고 고개를 양쪽으로 까딱까딱 하시면서 귀여운 척을 하시고 남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질 때도 있었으며 가끔 남편의 중요 부위를 손으로 터치하시기도 했습니다. 그게 제가 더 기분이 나빴던 게 그런 행동을 하실 때마다 제 얼굴을 보면서 일부러 보란 듯 그런 일을 하셨어요. 내 아들은 내 거야. 이런 느낌. 너란 게 아무리 난리쳐봐야 얘는 내 거다. 이런 느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아닌 뭐랄까요? 전 여친과 현재 여친과의 관계 같은 아주 기분 더러운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어머니 왜 저러시냐고 했는데 그때마다 남편은 엄마가 괜히 절 뺏겼다는 생각에 더 그러신 것 같으니 당분간만 참아드리자고 했습니다. 속은 터질 것 같았지만 당분간만 참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어머니 행동은 도가 지나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저희가 자신의 집 근처에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정말 부담스럽고 싫었지만 남편이 하도 부탁을 하고 정말 2, 3년만 그렇게 지내자고 했어요. 혼자 되신 어머니가 너무 상실감을 느낄 것 같다고요.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살고 계신 아파트까지는 도저히 힘들어 건너편 아파트에 신혼집을 구했어요. 이런 결정을 한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미쳤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안 된다 했어야 했는데. 아무리 가까운 곳에 살고 있다고 하셔도 이 정도로 자주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날은 아침에도 오셨고 주말에는 하루 종일 계시다가 집에 가시기도 했습니다. 왜 현관키를 알려줬냐 남편에게 많이 화도 냈지만 시어머니의 집요함에는 저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카톡을 보내셨고 전화를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정말 정신이 나갈 것 같았어요.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현관키 번호까지 내주게 되었고 시어머니의 도를 넘는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도 결혼 후 6개월 동안은 갑자기 집에 찾아오시는 것? 그 정도셨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고부터는 점점 더 어이없는 행동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갓 부부가 된 터라 부부 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그 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왜냐고요? 딱 그 정도 시간만 되면 문을 따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죠. 이상하더라고요. 어떻게 딱 이 시간만 되면 아시고 오는 걸까 하고요. 그 시간에 오셔서 마치 준비라도 해두신 듯 치킨을 포장해 와서 같이 먹자거나 집에 이상한 소리가 나서 혼자 못 있겠다고 여기서 좀 자고 가겠다고 하시거나 어떤 날은 그런 이유도 없이 문을 따고 들어오셔서 거실에 앉아 TV를 보셨습니다. 남편도 견디다 못해 시어머니에게 화를 냈어요.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절 째려보면서 말씀하시네요. 불려오에게서 당신 아들을 지키기 위해 오셨다고요. 소름 끼쳤습니다. 그 눈빛이 정말. 그렇게 그날 밤 저는 밤새 잠 한숨 못 잤습니다. 많은 생각들이 스쳐가더군요.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싶었죠. 남편과 퇴근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아니다. 앞으로도 이렇게는 나는 못 살 것 같다고요. 남편도 이번에는 제 말에 동의하더군요. 본인이 생각해도 어머니가 자신이 결혼하고 나서부터 좀 많이 이상하신 것 같다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무래도 시어머니를 한번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게 어떻겠냐고요. 요즘 시어머니 나이대에 우울증이 많다고 하니 혹시 그런 쪽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너희 엄마는 미쳤다, 미친년이다 하고 싶은 걸 돌려 말했는데 남편도 그 말에 동의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도 이 정도로 받아들였다는 거 보면 정말 어느 정도였는지 아시겠죠? 그날 이후부터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가자고 하시면 난리치실 게 뻔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날 밤 일이 터졌습니다. 그날도 역시나 부부관계를 하려고 할 그때쯤에 또 문을 따고 들어오셨습니다. 이쯤 되니 정말 너무 화가 났고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정말 이상하다였습니다. 어떻게 딱 이 시간쯤에 오시는 걸까 이상했죠. 남편도 이번에는 엄청 시어머니에게 화를 내더군요. 엄마 정말 왜 이러냐고요. 계속 이렇게 우리를 못 살게 굴 거냐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미친 여자처럼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러냐며 방방 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격한 반응이라 무서울 정도였어요. 도대체 이렇게 이 시간에 어떻게 오는 거냐며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는 내가 이혼하기를 바라는 거냐면서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나 니네들 무슨 짓거리 하는지 다 알고 다 보고 있다고요.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그냥 확 내리꽂히더군요. 그 길로 바로 안방으로 들어가서 방 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확히 맞춰서 오는 게 지켜보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였는데 말이죠.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그래도 한편으론 아니겠지 하며 방안을 뒤졌습니다.
저쪽 구석에 커튼으로 교묘히 숨겨놓은 CCTV 같은 게 보이더군요. 참, 네, 둘 다 출근하는 틈을 타서 저런 걸 설치해놓고 그걸로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저 역시 미친년처럼 방 안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제정신으로는 못 살겠더군요. 시어머니고 뭐고 이건 그냥 미친년이다 싶어서 욕하고 보이는 물건은 죄다 던지고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다 싸그리 인간 같지도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놀라는 것 같더군요. 니네 엄마 완전 미쳐 도는 것 같으니 정신병원부터 데리고 가라고 소리 지르고 욕했습니다. 네, 그렇게 전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무슨 죄냐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죄가 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그렇게 만든 죄입니다. 처음부터 도를 지나치지 않게 평범한 아들과 엄마 관계로 살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은 죄가 큽니다. 그리고 그런 이상한 여자가 엄마였으면 저와 결혼해선 안 되는 거였습니다. 제 인생을 망쳐버린 거잖아요. 전 행복해지고 싶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냥 그 일년을 떠올리면 죽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결혼을 앞둔 분들 제발 시어머니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의심하고 지켜보세요.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그만두세요. 그 남자가 아무리 좋은 남자여도 시어머니가 미친년이면 살기 힘듭니다. 명심하세요.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